네,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검색실 있거든요. 실시간으로 수급 들어오는 거를 제가 포착하게끔 만든 거예요.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을 보고, 목록을 보고, 그리고 움직임을 보면 세력들이 오늘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시장 주도주도 여기에 다 포착이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전반적인 주식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연히 코로나 종목이 오늘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이 좀 불안감에 많이 휩싸여서 돈들이 이탈하는 걸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. 보통 돈들이 이탈할 때 투매가 심하게 나오거든요. 그 투매가 나오는 지점이 이런 저항대입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다가 반등이 올라가다가 저항대에 도달할 때쯤에 투매가 굉장히 심해져요. 제가 뭐 별도로 계속 언급하진 않지만 투매가 심해질 때 그때 시장이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세력들이 어떤 정보를 듣고 미리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하게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투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. 저항대를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투매의 규모나 각도가 너무 빠르다. 그럼 시장가로 세력들이 던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지금은 사실 저항대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.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불안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러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어느 정도의 투매가 나왔는지 한번 보죠. 자, 먼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.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죠. 이건 우리나라 대표 코스피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분봉 보시면 거래가 멈췄다가 9시 40분에 재개가 됐었어요. 코스피를 보시면 9시 40분에 코스피가 0.3% 급등했습니다. 엄청나죠?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호재도 많거든요. 근데 놀랍게도 자, 보시면 이게 매출이에요. 정말 많이 늘었죠. 정말 많이 늘었고 정말 괜찮은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세력들이 이걸 차트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. 만약 차트에 반영이 됐다면 지금 100만 원 선에서 있을 게 아니라 이건 200만 원을 가도 안 이상한 주식입니다. 정말로. 그런데 고작 요만큼 올랐습니다. 그렇게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세력들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하게 그게 다 뭔진 모르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.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다른 나라 주식들은 환율 수혜를 입어서 거의 다 매출이 이렇게 늘었어요. 그래서 신고가 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신고가를 가지 않고 있죠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의아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.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신고가 갈 때 저는 이때 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걸 못하는 걸 보니까 세력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아무튼 오늘 투매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.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자, 하나솔루션. 물론 뭐 악재가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오늘 왜 오른 거야? 그쵸? 오늘 오르다가 사람들 다 물리게 만드는 차트 만들고 그쵸? 이렇게 오르면 사람들이 매수할 거 아니에요. 아, 뭔가 호재가 있구나. 태양광 관련 또 회사니까 호재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샀을 텐데 지금 마감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차트를. 야, 세상에 이런 게 어딨나요? 그쵸? 이 한 종목만 보면 이슈가 있으니까 뭐 트럼프가 법안을 뭐 통과시키고 감세를 하면 악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영했다고 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말을 안 하죠. 자, 오전에 보면 한진칼 같은 경우가 대체거래소에서 굉장히 잘 올랐어요. 그런데 시장이 열리고 나서 그 전부터 하락하긴 했지만 계속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시가총액이 7조짜리예요. 아까 하나솔루션은 시가총액이 5조입니다. 이거 아까 위에서 제가 체크했을 때는 6조였어요.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5천억 정도 지금 날아간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수치가 한 방에 날아갔죠. 그 외에도 오늘 삼성전자도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제 경험상 시장이 앞으로 좀 투매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짧게 영상을 찍어봅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 조정이 또 쉽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그런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보니까 지금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사실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미국장을 많이 투자 안 하실 거예요.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을 아예 보지 않겠죠. 어쨌든 우리는 국내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빠르게 여기 저항대 있잖아요. 800포인트 뚫고 이 위에 좀 상승 분위기가 있었던 곳까지 안착을 좀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주도주가 보이지가 않아요. 분명히 셀트리온도 매출이 괜찮거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저 가격에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한양행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큰 호재가 터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런데 분명해요.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안 보내는 게 맞습니다. 말도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시기를 버티는 게 우리는 사실 세력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.
자,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생각하면 됩니다.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처럼 800포인트 위에서 호재 반영하고 그리고 수급 반영하면서 이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습니다. 지금은 밑에 있는 이 가격이 의미하는 건 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. 이 침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아직도 물린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2차 전지가 살아나면 모를까, 2차 전지도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 제가 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얼마 전에 원전 이야기했고 화장품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수급이 나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.